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바른 자리에 머무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기울어진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그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평정하다고 말하지만 그 평정은 잠시 멈춘 감정일 뿐 자리를 바로 잡은 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치우치는 까닭은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이 커서도 아니고 분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를 바르다고 여기고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마음은 가장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나침은 늘 선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도록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곱씹어 왔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누른다는 뜻이 아니며 없앤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다스림이란 살피는 일이며 살핀다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단지 감정을 참거나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마음을 닦았다고 여깁니다. 그 결과 마음은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중동이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중을 가운데라고 생각하지만 가운데란 고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므로 중 또한 늘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중에 머문다는 것은 한 곳에 서 있는 일이 아니라 기울 때마다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되돌아옴이 없는 고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글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거나 분노를 끊으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어떻게 살필 것인지를 차분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크게 기우는 때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바르다고 여길 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조심이 따르지만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마음은 살피는 일을 멈춥니다. 지나침은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결코 거칠거나 노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나침은 늘 바름의 얼굴을 하고 성실의 옷을 입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사람은 흔히 욕심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욕심이란 대개 분명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앞서려는 생각은 스스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반면 지나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침은 이미 옳다고 여겨지는 마음에서 생겨나므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이지 못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이미 중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르려 애쓰는 마음이 도리어 마음을 해치는가? 그 까닭은 발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태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실해야 한다. 엄격해야 한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태도는 기준이 아니라 방향일 뿐입니다. 방향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한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지나침은 언제나 조금 더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절제하자는 말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더가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저울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저울 없는 절제는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마르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다잡는 것을 수양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다잡는다는 말 속에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인데 이를 한 자세로만 붙들어 두려 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지나침이란 이 무리가 쌓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나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적게 욕망했는지가 마음의 바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 있는 자리가 바른지, 그 자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침은 늘 점검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나는 지나침을 경계하되 열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이 기준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준 없는 열심은 마음을 닳게 하고 다른 마음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쏠립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쳤는지, 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오늘도 조금 더 참았고, 오늘도 조금 더 자신을 밀어붙였으며, 오늘도 마음의 상태를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쌓인 하루가 마음을 한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묻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르다는 이유로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물음이 있을 때에만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침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중으로 돌아오는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자람을 덕으로 삼습니다. 넘치지 않으려 애쓰고 앞서지 않으려 물러서며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바름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은 언제나 그 반대편을 함께 살펴야 온전해집니다. 넘침이 치우침이듯 모자람 또한 치우침입니다. 중은 어느 한쪽의 결핍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자람의 마음은 대개 조용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살피는 일을 멈춥니다. 낮아지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람이 아니라 회피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 마음은 이미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부정은 닮아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릅니다. 겸손은 기준 위에 서 있지만 자기부정은 기준을 지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준이 없는 낮아짐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안쪽으로 쌓아 올립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쌓인 무게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더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가 숨어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확신은 마음의 점검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점검이 멈춘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침이든 위축이든 모두 중에서 벗어난 자리입니다. 모자람은 때로 바람에 흉내를 냅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고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 스스로를 누르며 분란을 피하기 위해 판단을 미룹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면 마음은 고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두려움의 결과라면 그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은 낮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은 맞는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맞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물러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이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습관에 의해 결정되는가입니다. 습관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기준은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모자람의 위험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듯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드러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지 않으며 비난받지 않기 위해 책임을 줄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순간의 평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잠시 가려놓은 상태일 뿐입니다. 마음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나침이 숨을 몰아쉬게 만든다면 모자람은 숨을 참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어느 쪽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숨을 참는 마음은 결국 다른 곳에서 흔들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반응합니다. 이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준 없이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줄이는 일도 더 보태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과한지 모자란지를 스스로 묻는 일입니다. 이 물음이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음 없는 낮아짐은 미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치우침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자람을 택할 때에도 살핌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러서는 것이 바른 판단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피하는 일인지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음이 없다면 모자람은 곧 기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준 없는 마음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으며 그 기울어짐을 알아차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늘 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크기를 찾는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세워야 하고 때로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 판단을 대신해줄 고정된 태도는 없습니다. 오직 살피는 마음만이 기준이 됩니다. 모자람을 덕으로 삼되 그것이 기준을 대신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낮아짐이 목적이 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중을 떠났습니다. 중은 언제나 적당함에 있지 않습니다. 중은 언제나 살핌 속에 있습니다. 살피는 마음이 있을 때 모자람도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을 살펴보면 그 급함은 대개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도 시간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재촉할 때 비로소 급함은 생겨납니다. 이 재촉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조금 더 서둘러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느낌이 차곡차곡 쌓이며 마음의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속도가 붙은 마음은 곧 기준을 잃습니다. 기준은 느린 자리에서만 서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가 알맞은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더 나아가야 하는지의 판단은 서두르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판단은 짧아지고 생각은 얕아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결단력 있다고 믿지만 실은 기준을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함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을 묻지 않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가 목적이 되면 방향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립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해지면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안정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면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무게를 재는 일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나 여유가 없다는 말은 대부분 기준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과 닮아 있습니다. 여유란 시간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멈춤이 필요할 뿐입니다. 급한 마음은 이 멈춤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급함은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지나침으로 향할 때도 있고 모자람으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 급함이 기준을 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습관과 두려움뿐입니다. 습관은 늘 하던 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두려움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과 거리가 멉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사람은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해야 한다거나 말아야 한다거나 지금이다거나 나중이다거나 하는 분명한 말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에는 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여지를 지우고 단정하려는 태도는 급함에서 비롯됩니다. 단정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나 분노는 눈에 띄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급함은 성실과 책임의 옷을 입고 다가와 스스로를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급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급함은 또한 비교에서 자라납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다는 생각, 이대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이 마음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비교는 언제나 기준을 외부에 둡니다. 외부에 둔 기준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재촉할 뿐입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 중심을 잃습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느리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이란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빨라야 할 때는 빠르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조절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기준 없는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급해졌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함이 기준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판단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른 자리에 두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음이 급함을 늦춥니다. 급함을 늦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되찾은 마음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쓸데없는 선택과 후회를 덜어냅니다. 이렇게 줄어든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을 찾은 마음은 다시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기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급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기준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멈추고, 묻고, 살피는 일.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다시 바른 자리로 데려옵니다. 분노는 마음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호를 곧바로 제거하려 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마음속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평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의 흐름을 더 깊이 왜곡합니다. 분노는 없애려 할수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누를 때 그 분노는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안으로 기웁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고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지만 마음의 안쪽에서는 점점 무게를 더합니다. 이 무게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사소한 일에 대한 과민한 반응, 스스로를 향한 거친 판단이 그것입니다. 분노를 눌렀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분노를 잘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이 억제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제는 잠시 질서를 만들어내지만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기준 없는 억제는 분노의 근원을 살피지 않습니다. 왜 이 마음이 흔들렸는지, 무엇이 마음의 균형을 깨뜨렸는지 묻지 않은 채 단지 감정을 잠재우는 데 그칩니다. 이럴 때 마음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뤄두었을 뿐입니다. 분노는 본래 거칠지 않습니다. 분노가 거칠어지는 것은 그 마음이 오래 살피지 못한 채 쌓였을 때입니다. 처음에 분노는 대개 작고 분명합니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비교적 분명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면 분노는 점차 형태를 잃고 마음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분노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작용이며 작용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 분노가 서야 할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이 분노는 지나침에서 왔는지, 모자람에서 왔는지, 급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는 일이 먼저입니다. 분노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므로 움직임을 부정할수록 반작용은 커집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흔들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흔들릴 때의 폭을 살피는 일입니다.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 또한 바른 다스림이 아닙니다. 터뜨린 분노는 잠시 시원할 수 있으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또 다른 흔들림을 낳습니다. 누르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대응입니다. 중은 이 둘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중은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 즉 분노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그 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분노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무엇을 넘어서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질문은 분노의 속도를 늦추고 늦춰진 마음은 기준을 회복합니다. 기준이 돌아오면 분노는 다시 작은 신호로 돌아갑니다. 분노를 오래 눌러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단단함과 굳어있음은 다릅니다. 단단한 마음은 충격을 견디되 원래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굳은 마음은 충격을 받지 않는 대신
이미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굳은 마음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는 평정이 아닙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분노가 기준을 대신하지 않게 합니다. 판단은 분노 이후에 내려져야 합니다. 분노 속에서 내린 판단은 늘 과하거나 모자랍니다. 이는 분노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점의 기준이 잠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이 아닙니다. 설명도, 결론도 아닙니다. 다만 멈추어 서서 살피는 일입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한 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고요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중심은 분노가 없을 때보다 분노가 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마음이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보입니다. 분노는 누를수록 안으로 기웁니다. 그러나 살필수록 제자리를 찾습니다. 중은 이 살핌 속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러나 분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바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에 머문다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감정이 고요하고 판단이 분명하며 마음이 늘 한결같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중이라기보다 정지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멈춘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니라 작용을 잃은 마음입니다. 중은 멈춤이 아닙니다. 중은 늘 점검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이 지나친지 모자란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입니다. 그러므로 중은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떠나고 여러 번 되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이 반복을 견디는 것이 수양입니다. 사람이 중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살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기준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마음은 다시 치우치게 됩니다. 점검은 마음을 의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신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검을 피합니다. 점검은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검 없는 신뢰는 방심이 됩니다. 방심한 마음은 가장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판단은 급함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기준에서 나왔는가? 이 선택은 지나침을 향하고 있는가? 모자람으로 물러서고 있는가? 이 물음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마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흔히 점검을 필요한 일로 여깁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검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은 기준 없이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 마음은 모든 선택을 감정에 맡기게 됩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후회를 남깁니다. 점검하는 마음은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림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덜어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덜 쓰고 후자는 늘 지칩니다. 중은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헛되이 소모되지 않게 하는 자리입니다. 중을 지키려는 사람은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기준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이 기준 위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과정이 바르면 결과가 다소 흔들리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과만을 중시하면 과정에서 마음은 쉽게 치우칩니다. 점검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간의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을 불러옵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중은 질문으로 유지됩니다. 사람은 흔히 중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점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을 잃었다는 깨달음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벗어났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지의 여부입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늘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치우쳤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다시 살피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중심을 찾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수양의 실제입니다. 중은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중은 살아있는 움직임입니다. 점검하고 조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바른 자리를 배웁니다. 이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기에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중이란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는 점검입니다. 이 점검을 멈추지 않는 한 마음은 언제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바로 중이며 그 지속이 곧 바른 삶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기준을 찾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가 알맞은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음은 끊임없이 기준에 기대려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기준은 밖에 놓여 있습니다. 타인의 말, 세상의 속도, 이미 정해진 평가가 마음의 방향을 대신합니다. 이때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 있으나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밖에서 가져온 기준은 마음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음 위에 얹힌 무게와 같아 상황이 바뀌면 곧 흔들립니다. 오늘은 옳다고 여겨지던 판단이 내일은 부족해 보이고 어제는 충분하다 느꼈던 태도가 오늘은 모자라 보입니다.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마음은 늘 뒤늦게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이끌지 못하고 끌려다닐 뿐입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이란 고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은 기준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지만 기준은 본래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조정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세운 기준이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있을 때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준을 세우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기준을 세우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틀렸을 때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관습에 기대거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기준을 밖으로 밀어내면 마음은 잠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기준 없는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판단의 번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선택을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선택이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마음은 늘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단단함은 외부의 충격을 막으려는 태도이지만 안정은 충격 이후에도 중심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기준이 있는 마음은 충격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충격이 자신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압니다. 이 알미 마음을 지탱합니다. 기준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험과 성찰을 통해 서서히 다듬어집니다. 판단이 어긋났을 때 기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합니다. 이 수정의 과정을 통해 기준은 점점 현실에 맞게 자리를 잡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은 곧 배우는 일입니다. 배우지 않는 기준은 고집이 되고 고집은 중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은 흔히 기준을 세우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준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번 상황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휘둘리며 남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마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자신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도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은 마음에게 길을 내줍니다. 길이 있는 마음은 헤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준이 없는 마음은 늘 갈림길에서 서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결국 가장 익숙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익숙함은 편안해 보이지만 중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늘 살피고 필요하면 고치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지속될 때 기준은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만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이 기준은 마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중은 이 기준 위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때 마음은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만이 오래도록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바꾸기 위해 특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큰 깨달음이나 결정적인 계기, 삶의 방향을 단번에 바꿔줄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오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힘은 언제나 조용한 하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반복, 이름 붙일 수 없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조용한 하루란 아무 일도 없는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으며 마음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도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과장되지 않고 마음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하루를 말합니다. 이런 하루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무게를 느끼며 그 무게에 맞는 자리를 배웁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는 순간은 대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던 하루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았던 순간이 쌓여 마음을 한쪽으로 데려갑니다. 반대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특별한 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하루의 마음을 어떻게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용한 하루에는 극단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않고 깊이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면 마음은 감정에 앞서 기준을 떠올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 배움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영향은 깊습니다. 사람은 흔히 하루를 평가합니다. 잘 보냈는지, 헛되이 보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무엇을 지나치게 했고, 무엇을 모자라게 했는지를 살피는 일이 하루의 끝에서 필요합니다. 이 살핌이 조용한 하루를 쌓아 올립니다. 조용한 하루는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단련은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바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마음은 기준을 몸에 익힙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멈추고 살피던 일이 점차 자연스러운 태도가 됩니다. 이렇게 몸에 밴 기준은 위급한 순간에도 마음을 지탱합니다. 사람은 흔히 큰 결심으로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결심은 대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심은 순간의 힘으로 세워지지만 하루는 지속의 힘으로 쌓입니다. 조용한 하루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심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를 지킵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서서히 바르게 만듭니다. 조용한 하루에는 드러나는 성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이 하루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복으로 자랍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이 쌓이면서 마음은 스스로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러한 하루 속에서 중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경계를 감각적으로 익힙니다. 이 감각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판단의 순간에 분명히 작용합니다. 조용한 하루가 쌓인 사람은 급한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수양입니다. 특별한 훈련 없이도 매일의 태도만으로 마음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이 수양은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스스로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크게 기뻐하지 않고 못했다고 깊이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안정된 마음은 다시 하루를 조용히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와 마음은 서로를 지탱합니다. 조용한 하루가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는 말은 하루가 곧 수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흘러간 하루 속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바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중에 머문 마음을 떠올릴 때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상상합니다. 어떤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늘 같은 온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거나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피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중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경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놓인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나침이며 바람이 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마른 나무입니다. 중은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은 그 흔들림을 실패로 여깁니다.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왜 이미 다스렸다고 생각한 마음이 다시 요동치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책은 중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흔들림을 문제 삼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림을 숨기려 합니다. 숨겨진 흔들림은 더 깊은 곳에서 커집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흔들림을 관찰합니다. 이 흔들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건드렸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살핌은 마음을 즉시 고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게 합니다. 흔들림을 인정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을 기대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중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흔히 평정을 감정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자리를 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고 슬픔이 마음 전체를 삼키지 않으며 분노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 상태가 평정입니다. 이 상태는 감정을 없애서가 아니라 감정 위에 기준을 세워서 가능합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인정되지 않은 약함은 늘 예기치 않은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은 이 약함을 감싸 안되 그 약함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을 지키는 일은 빠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사람은 즉시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사라질지를 곧바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해답은 흔들림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중심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중심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중은 인내와도 다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태도이지만 중은 살피며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참고만 있는 마음은 언젠가 한계에 이릅니다. 반면 조정하는 마음은 그때그때 무게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중에 머문 마음은 오래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어긋나 보일 수 있고, 오늘의 평정이 내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안정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은 이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기준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늘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벗어났음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아는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헤맬 수는 있어도 끝내 다른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 어떤 기준이 약한지, 어디에서 마음이 쉽게 기울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흔들림을 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얻습니다. 중은 이 배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중에 머문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중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다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중에 머문다는 것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흔들리면서도 기준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이 기준이 있는 한 마음은 어디로도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이 힘, 그것이 바로 중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마음을 말할 때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한번 세운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같은 판단을 유지하는 모습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실제는 그와 다릅니다. 마음은 늘 상황에 부딪히고 감정에 스치며 생각에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자리에 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바르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돌아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나치고 모자라며 급해지고 눌러두었던 감정에 휩쓸립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머무는 데 있습니다. 되돌아올 줄 아는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다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되돌아옴은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선택의 마음을 붙들어 두는 일이지만 되돌아옴은 지금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되돌아옴은 현재로 마음을 데려옵니다. 중에 머문 마음은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 기준 위에 서려 합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래 돌아오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한번 어긋났다고 해서 곧바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긋난 채로 오래 방치되면 그 상태가 익숙해질 뿐입니다. 익숙함은 마음을 속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쯤이면 원래의 나라고 믿게 만듭니다. 되돌아오는 마음은 이 익숙함을 경계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머물지 않고 바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물음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되돌아옴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인정해야 하고 스스로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자신을 낮추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세우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러나 마음의 길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없습니다. 몸의 길에는 한계가 있어도 마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준을 다시 세우면 그 자리가 곧 돌아온 자리입니다. 마음은 걸어온 거리보다 서 있는 자리에 의해 규정됩니다. 되돌아오는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하루, 기준을 살피는 하루, 지나침과 모자람을 가늠하는 하루를 다시 쌓습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다시 바르게 만듭니다. 중은 되돌아옴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중은 관념에 불과하지만 벗어났다가 돌아온 중은 몸에 밴 기준이 됩니다. 흔들림을 겪은 마음은 무엇이 자신을 흔드는지 알고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빠르게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이 수양의 깊이입니다. 되돌아오는 마음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벗어났음을 이유로 자신을 꾸짖지 않고 돌아왔음을 이유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오래 지탱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마음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되돌아올 줄 아는 마음은 끝내 바른 마음이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준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눈에 띄지 않으며 남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로 남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기보다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마음의 발음은 한순간의 상태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다시 중심을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비록 아직 흔들리고 완전히 고요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되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그 길을 잇지 않는 한 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이란 이 길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줄 아는 이 태도가 끝내 사람을 바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이면 마음이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더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에는 도달해야 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재촉하게 합니다. 중은 완성되는 덕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유지해야 할 태도입니다. 태도는 쌓이되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으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감시는 곧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경직된 마음은 변화에 약합니다. 작은 어긋남에도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태도로서의 중은 여지를 남깁니다. 어긋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되 그 어긋남에 머물지 않는 여지입니다. 중을 태도로 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물음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이 기준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이 살핌은 마음을 느리게 만들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늘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던 마음이 내일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오래 지켜온 기준이 어느 날은 버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을 완성된 덕으로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중을 태도로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살피면 된다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이 생각이 마음을 오래 가게 합니다. 태도로서의 중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발음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한 기준을 세웁니다. 이 기준은 소리 높여 주장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방식이지 방향이 아닙니다. 중을 살아가는 태도로 삼으면 마음은 더 이상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관성을 지킵니다. 일관성이란 늘 같은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근거가 기준이며 이 기준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마음은 실수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굳히려 합니다. 더는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은 중이 아닙니다. 굳음은 다짐이고 다짐은 배움을 멈춘 상태입니다. 중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묻고 다시 살피며 기준을 갱신합니다. 이 유연함이 중을 살아있게 합니다. 중을 태도로 삼는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취나 극적인 변화는 적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안정이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머물고 슬픔은 슬픔으로 지나가며 분노는 분노로 인식된 뒤 자리를 찾습니다. 이 질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태도는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결정을 미룰 때, 멈출지 나아갈지를 고민할 때마다 중은 작게 작동합니다. 이 작은 작동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새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게 됩니다. 기울지 않게 애쓰지 않았음에도 자연히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중을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끝없이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끝없이 살피는 일입니다. 다듬으려 하면 거칠어지고 살피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며 외부의 충격에도 오래 버팁니다. 이것이 중이 주는 힘입니다. 마음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다 끝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살핌은 멈추고 중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 길 위에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가 마음을 바르게 만듭니다. 중은 도달점이 아닙니다. 중은 방향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는 한 마음은 비록 흔들리고 어긋나더라도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조용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중을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을 살아가면 됩니다. 살피고 조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이 태도를 놓지 않는 한 마음은 언제나 제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중의 끝이며 동시에 시작입니다. 이 글의 끝에서 다시 마음을 바라봅니다. 처음보다 더 고요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판단은 어렵고 마음은 때때로 지나치거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돌아올 자리가 있으며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은 멀리서 찾는 덕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 얻어지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중은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이며 이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됩니다. 지나침을 알아차리고 모자람을 살피며 급함을 늦추고 분노를 제자리에 두려는 작은 시도들이 하루를 이룹니다. 이 하루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 애쓰는 동안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은 단단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은 부드러움을 허락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은 오래갑니다. 마음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핌이 필요합니다. 살핌은 자책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의 이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감정은 어느 자리를 넘어서고 있는지 묻는 일만으로도 마음은 방향을 회복합니다. 삶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마음은 쉽게 기준을 잃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속도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중은 이 조절의 중심에 있습니다. 빠를 때는 멈출 수 있게 하고 느릴 때는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중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성공하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실패와 성공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마음이 한쪽에 붙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한 안정으로 남습니다. 이제 다시 하루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핌이 있는 마음은 이미 중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삶을 지탱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한번 묻고, 한번 멈추고, 한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